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성황리에 오셔가지고요. 지금부터 이제 머신러닝 앤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위자이텍의 투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를 한마디로 설명할 때 AI 전문 기업이랄지 머신러닝이랄지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왜 머신러닝을 했냐면 AI는 너무 범위가 커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머신러닝을 설명하고자 했고, 머신러닝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학습 능력 또는 학습 과정을 기계로 하여금 기계가 수행하게 하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I의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머신러닝이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이 두 개를 융합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요새 데이터의 어떤 품질 그리고 분석 이 세 가지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발전 과정은 연역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저희들이 데이터 품질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도 이제 컨버전시를 이뤄서 데이터 품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 사이즈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고요. 그 데이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더더욱 이제 데이터는 융합되고 커지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의 신용도를 체크할 때 은행이라든지 신용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만 갖고 우리들이 하게 되는데 데이터 3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임명화만 되면 통신회사에서 쓴 데이터들 통신회사에 얼마큼 이 사람이 제대로 통신요금을 지불했는지 통신의 습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받아다가 신용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별 크다란 어떤 신용도가 없더라도 통신요금을 꼬박꼬박 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신용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융합이 점점 커지고 함에 따라서 데이터의 품질은 더욱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품질의 하나의 예를 들으면은 우리가 주소의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경기도, 도부터 구 이런 걸 다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안 쓰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동시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굉장히 각양각색이죠. 이런 것들을 또 표준화해서 쓰려면은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주소 같은 경우 이사 한 번 갔을 때 어떤 기관에서는 새로운 신규 주소지로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옛날 데이터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름에 따라서 데이터 일관성이 떨어져서 정확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되도록 데이터가 정확하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바로 데이터 품질 관리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는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 커서 어떤 사람이 손이나 어떤 프로그램 짜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에서 머신러닝을 도입을 해서 가령 날짜가 33이라든지 키가 3m라든지 또는 데이터가 잘못 쓰여있었다 하는 것들을 머신러닝으로 저희들은 쉽게 찾아서 쉽게 데이터를 고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을 데이터 품질에 적용한 하나의 사례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도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갖다가 아는 것과 더불어서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향후 예측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의 연구원으로 출발을 해서 딜로이트 컨설팅의 매니저를 거쳐서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90년도에 창업을 해서 초창기 90년대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쪽의 이제 업무를 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솔루션 분야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품질 분야의 솔루션 벤더로 저희들이 다시 이제 사업을 확정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99년 12월 말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벤처 캐피탈 KTD, ITD 벤처로부터 이제 두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때 이제 해보자 했던 것이 개인화 추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것이 개인화 추천 소프트웨어일 겁니다. 뭐 웹사이트에서 뭐 추천해준다든지, 넷플릭스의 영화라든지, 아마존의 상품 추천, 또 쿠팡의 상품 추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했는데, 개발은 뭐 제대로 했는데 시장에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제 좀 실패를 한 셈이 됐는데 너무 빨리 출발을 했죠. 근데 2015년 되니까 이제 그러한 시장에서 그런 요구, 실질적인 요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예전에 했다가 이제 창고에 넣었던 그 소프트웨어를 다시 꺼내고 그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저희들이 머신러닝 분야에 빠르게 이제 대두가 저희가 편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YG 프로핏이라는 머신러닝 자동화 도구도 만들고 철도 위험 예측 이것저것 사업도 해나가면서 18년에 코넥스로 상장을 했고 지금 코스닥 상장을 앞에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머신러닝의 YG 프로핏, 빅데이터 분석의 YG 인텔리전스, 데이터 품질의 YG 디퓨 세 가지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그 YG 프로핏은 우리가 인공지능의 그 모델, 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려면 그 AI 전문가가 있어야겠죠. 근데 저희는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이 AI 알고리즘을 좀만 뭐 그냥 개념만 이해해도 이 툴을 이용해서 쉽게 예측을 할 수 있게를 지원해주는 도구가 이 머신러닝 자동화 도구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과정이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골라서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델 학습하는 과정, 그다음에 학습된 모델을 갖고 예측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머신러닝 자동화 도구,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어떤 수치들을 갖다가 뭐 시간적으로 본다든지, 기간적으로 본다든지, 또는 상품별로 본다든지, 조직별로 본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 없이 보고자 하는 수치와 내가 보고자 하는 관점, 시간, 관점이라는 것이 별에 해당되는 거죠. 조직, 뭐 상품 이런 식으로 그 선택만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매출액을 3개년에 걸쳐서 상품별 매출액을 보겠다 그러면은 매출액이라는 수치를 선택하고 보고자 하는 관점으로 시간과 그다음에 상품만 선택하면 바로 그 보고자 하는 레포트가 나오게 해주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그 데이터 품질이 현재 우리가 많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틀린 데이터, 고쳐야 될 데이터들을 쉽게 찾아내서 그 가이드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최근 그 경영성과입니다. 최근 3개월도 매출치는 2019년 와서 이제 197억, 지금 거의 이제 마감이 됐는데 197억을 달성을 했고요. 18년, 17년은 160억대로 좀 정체됐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17년, 18년에 좀 정체된 이유는 머신러닝 사업에 진출하고 R&D 투자를 하면서 저희들이 좀 정체를 했고요. 실제로 작년 들어서 머신러닝 도구나 소프트웨어 기존에 갖고 있는 방금 소개드린 세 개의 소프트웨어들이 제대로 이제 폭발적으로 저희들 팔리면서 저희들 이제 매출 성장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많이 판매될수록 그 매출액이 아니라 이익은 굉장히 증대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구개발 투자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들의 그 영업이익 추이는 그 60.2%의 어떤 가파른 성장세를 저희가 달성을 해놨고 당기순이익도 42%를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부문별 매출은 저희들이 19년에 데이터 품질 부분은 거의 그 63억에서 86억 수준으로 저희들이 상당 부분 매출의 성장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데이터 품질 부분, 머신러닝 부분들이 많이 매출의 성장을 이뤘고요. 그래서 사업 부문별 성장은 현재 사업 부문별 성장을 얘기할 때
행축은 이제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리고 이 종축은 시장의 규모 또는 성장성을 봅니다. 근데 머신러닝은 아직은 저희들이 이제 시장이 구체화됐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캐시천 쪽으로 보고 있고, 이쪽이 이제 앞으로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은 캐시카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카우한테 향후에 이제 성장하리라고 보고, 품질 부분은 지금도 스타지만 앞으로 더더욱 성장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하실 때에 5가지의 기본적인 하이라이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얘기를 할 때 이제 데이터 선법이 VER 통과돼서 앞으로 데이터는 더욱더 이제 활성화되고, 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 과정은 더욱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 기반 이제 이코노미로 구현이 될 거고요. 그럴 때 이제 데이터 산업은 물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분야도 더욱더 성장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별 시장 전망을 크게 3가지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머신러닝 시장은 43.7%의 성장세를 지원할 거고요.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저희들이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26.5%의 성장세를 구현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품질 시장은 이게 사실 실질적인 자료는 18년에 어나운스 됐는데 18년에 어나운스 됐으면 17년도 시장까지 수치를 갖고 작성한 자료입니다. 근데 데이터 품질 시장은 작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더욱더 증가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 실제로는 한 20-30%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유하고는 세계의 소프트웨어의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큰 앞으로의 무기가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품질의 3가지 분야에서 각각 경쟁력을 강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저희들의 머신러닝 기술 하나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조달통에서는 저희의 머신러닝 자동화 도구인 YZ 프로핏을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공공기관에서 3년 동안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희들이 갖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의 이러한 머신러닝 자동화 플랫폼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인정을 해줘서 가트너 뉴스레터에서는 2019년 2월달에 YZ 프로핏 기사를 저희들이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은 이 분야는 국내의 BI 매트릭스라는 회사와 그 다음에 미국의 해외 IBM, SAP, 오라클, 타블류 이런 유수의 벤더들이 각축하는 경쟁입니다. 국내 시장은. 그래서 저희들이 국산이 한 30% 정도 이제 매출 쉐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타사에 대비해서 좋은 경쟁력을 갖고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쟁력을 객관적인 자료 수치에 입각을 해서 실제로 입찰했던 평가표를 저희들이 예시를 해놨습니다. 데이터 품질은 저희들이 전체 시장 점유율을 한 47% 보고 있고요. 이쪽 분야는 국내의 벤더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머신러닝을 부과해서 머신러닝으로 데이터의 정비 과정을 자동화하는 그런 기능은 저희들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들이 제품 차별을 이룩하고 있고, 이러한 머신러닝 기반의 자동화 품질 도구를 2018년에 가트너에서 저희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판매 증가로 이제 수익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년에는 데이터 품질 관리 도구를 10개를 저희들이 10카피를 판매했는데, 작년에는 24개 카피를 팔았고, 데이터 분석 도구는 9개에서 24개로 저희들이 대폭 증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자동화 도구는 하나에서 5카피로 저희들이 증대를 시켜서 카피수 기준으로는 256% 상당히 큰 성장세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매출도 뭐 이 정도 늘어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매출 일으킬 때 두 가지 이용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만 그대로 매출이 되는 경우와 소프트웨어와 부가용력이 같이 플러스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회계 기준으로서는 보수적으로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만 납품할 경우는 인도 시점에서 매출이 인식이 되지만, 그 용역과 같이 소프트웨어가 매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용역 기간이 6개월이다 그러면 6개월 후 제품 인도 시점에서 매출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보수적으로 그 매출을 인식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한 10월부터 이루어진 상당 부분의 제품 플러스 용역 매출은 올해도 2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올해 매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가 폭발 계속 증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 개 제품도 각각 이제 국가의 R&D 과정이라든지 R&D 사업 지원이라든지 또는 뭐 특허 자체 노력을 통해서 제품을 계속 고도화하겠고요. 특히 판매 채널 다각화로 매출의 증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판매 채널로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저희들이 대개 3개 제품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제로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 담당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제품을 사겠다라고 선택만 하면 바로 살 수 있게 이렇게 그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통한 저희들의 매출 증대가 상당 부분 이제 계속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그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사스를 통해서 저희들의 매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와이즈 프라핏 같은 경우는 생산성 본부에서 인공지능 과정에 저희들이 와이즈 프라핏 머신러닝 자동화 도구를 학생들한테 쓰게 해서 스스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판매 방식도 사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고객 구성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실제로 2019년에 133건의 사업의 수주를 기존 고객으로부터 저희들이 실현을 했고요. 39개의 그 사업을 저희들이 신규 고객으로부터 우리가 실현을 했습니다. 즉, 기존 고객 비중이 이제 70%인데, 기존 고객 비중이 많다는 것은 고객 베이스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계속 매출의 성장세를 이루어갈 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프트웨어의 판매가 되면 소프트웨어 그 자체에 가령 1억의 판매가 됐다 그러면 1년 뒤, 무상 유지 보수 기간 1년 뒤부터는 유상 유지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따로 계약을 하는 거고,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개런티를 위해서, 보증을 위해서 유상 유지 보수를 하는데 보통 15% 내지 20%의 금액으로 우리가 유지 보수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1억이다 그러면 뭐 1,500 또는 2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유지 보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유지 보수 클라이언트 숫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97개의 유지 보수 계약을 저희들이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한마디로 그 굳건한 성장세를 안정적인 고객 베이스 기반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미자이텍의 고객은 주로 산업군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 도구들이 전부 데이터베이스가 좀 커야 돼요. 데이터가 그래야지 뭐 품질도 하고 머신러닝도 돌리고 뭐 분석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구를 이용해서. 그래서 저희 고객들의 데이터가 큰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고요. 공공금융이 한 90% 정도 되고, 나머지 10%를 뭐 유통 미디어, 콘텐츠 그쪽도 데이터가 크니까 뭐 그쪽이 이제 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가 상당히 약한데 향후에는 제조 쪽도 저희들이 좀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은 크게 이제 3가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신러닝 자동화 플랫폼입니다. 머신러닝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그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은 좀 자동화해서 전부 사람이 하지 말고 좀 자동화해서 쉽게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 오토ML은 구글에서 사용했는데요. 오토메이션 오브 머신러닝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고유명사였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파퓰레이션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 명사화돼서 오토M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도 데이터만 잘 준비되어 있으면 그 툴이 알고리즘도 뭐 쉽게 쓸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거를 통해서 모델 구축해서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자동화해 있다면은 일반 사용자도 데이터가 준비됐다면 클릭을 통해서 예측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그때 이거에 부과해서 가령자가 유통회사에 뭐 개인 그 사용자별로 상품 추천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실제 그 AI 어플리케이션자가 만들려고 할 때 실제로 상품 추천했던 그런 데이터와 모델, 알고리즘 사례로 해가지고 결과까지 나오는 그러한 그 모델들이 좀 베끼고 싶은 것도 있겠죠. 보고 모방하고 싶은 것. 그거를 잘 베끼고 모방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델을 사전정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만약 사전정의 모델까지 툴에서 제공이 된다면 더욱 쉽게 우리가 AI 전문가 없어도 비즈니스 전문가가 AI 전문가 도움 없이 뭐 AI의 기본적인 컨셉, 개념만 알고 있어도 쉽게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오토ML 로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월드와이드 오토ML 로고의 리더가 데이터 로봇입니다. 미국 회사인데 이 데이터 로봇이 기업 가치가 1조 2천억입니다. 남바원 데이터 로봇이 현재 국내에 현지 법인이 있고요. 뭐 남바트윈, H2 상위 3, 4개사가 전부 국내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 YZ 프로핏을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더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보강이 아니라 강화죠, 강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머신러닝을 쉽게 할 수 있는 그 사전적인 모델을 저희가 충분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로봇하고 미사이텍의 YZ 프로핏이 뭐가 다르냐? 딱 하나로 말씀드리면 데이터 로봇은 수천 개의 사전적인 모델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수십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데이터 공개가 국내는 잘 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풀렸기 때문에 저희도 원활하게 올해 한 수백 개의 모델을 구축해서 저희들이 빨리 따라잡고 앞으로 저희들 데이터 오토메일 로그를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딥러닝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딥러닝은 그 자체가 그 블랙박스입니다. 딥러닝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영자도 그렇고 아니 뭐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생성되고 이 결과가 뭘 의미해? 라고 할 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I 분야에서 2019년에 크게 대두된 것이 바로 뭐냐면 설명 가능한 AI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명 가능한 AI 알고리즘도 저희들이 좀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쉽게 또 눈으로 시각화 볼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그런 설명 가능한 AI 기능을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YZ 프로핏 기능을 더욱더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오토ML 도구 기반으로 산업별로 이제 머신러닝 그 AI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라든지 뭐 플랜트, 공공기 쪽에 이제 예측 정비, 동형 분석, 위험 예측들을 하겠는데 그 예측 정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가령 우리 예방 정비에 익숙해 있습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이 차는 2만 킬로 뛰고 나면 엔진 오일을 교환해라. 근데 내가 경제 속도로만 달리고 온로드, 좋은 도로에서만 주행을 했어요. 그럼 4만 킬로에 달아도 되겠죠. 근데 예방정비에서는 그거를 평균적인 그 통계 수치로만 제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4만 킬로의 엔진 오일을 교환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예측정비는 그 자동차로부터 센서를 부착을 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 자동차는 4만 킬로까지 엔진오일 뛸 수 있어라고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비싸지 않기 때문에 센서 값이 더 들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항공기라든지 비싼 뭐 플랜트 장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 정비할 만한 거죠. 그래서 플랜트 산업이나 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예측 정비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분석 같은 경우인데, 우리 건설 경우에도 이제 그 해외 건설 계약을 할 때 충분한 리스크를 파악을 못해서 우리가 건설에 적자라는 경우도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외 건설 계약서 한 몇백 페이지 됩니다. 그런 쪽을 갖다가 머신러닝 통해서 저희들이 독소 조항 이런 것들을 판별해 넣고자 하는 그런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시는 콘텐츠 추천 같은 경우,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 경기 보고 나서 나중에 뭐 10분짜리 뭐 5분짜리 이렇게 뭐 그런 거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뭐 축구 같은 게 손흥민 골 넣는 거 보실 수도 있고 하이라이트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보시면 이제 광고랑 같이 끼게 되죠. 광고 한 10초 그 정도 보고 나면 보시고 나서 보실 때 보면 옆에 밑으로 또 추천이 많이 뜹니다. 아, 이런 것도 보세요 해가지고. 근데 그 추천이 사실은 내가 봤을 때 나의 어떤 패턴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나의 행위가. 그걸 토대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와이즈 프로핏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의 성향을 파악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이제 SML이라고 MBC, SBS 합작사인 스마트 미디어랩에서 제공하는 그런 추천인데, 거기에 저희의 도구가 기반이 돼서 솔루션화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콘텐츠 부적합한 콘텐츠 참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행성 감독위원회 기관에서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많은 콘텐츠로부터 도박성 콘텐츠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제공하면 그걸 토대로 이제 경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뭐 사기적발, 부담부상부 탐지, 공공, 뭐 보험 이런 쪽에 많이 쓰이는 이런 쪽에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사실은 제일 하이라이트인데요. 저희들의 많은 매출이 이제 데이터 품질과 빅데이터 분석 쪽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은 기존 분석을 뛰어넘어서 예측 기능까지 이제 강화를 하는 쪽을 머신러닝 우리가 도입을 해서 우리가 더 강화시키겠다는 거고요. 데이터 품질도 틀린 데이터들, 정확한 데이터들, 일관성 있게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머신러닝 기술을 도입해서 더욱더 툴을 강하고 잘 정비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데이터 품질 도구를 더욱더 강화를 시켜서 더욱더 우리의 성장을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